논어 명언 구절, 논어 선진편 해설 강의 특강, 선진편 1장. 교사 예학을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서민이고 예학을 나중에 배우는 사람은 귀족이라 할 것이다. 만일 그중 등용한다면 나는 예학을 먼저 배운 쪽을 택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예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은 서민인데 그들을 더 높이 평가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교사 맞아요. 예학은 예의와 음악을 말하는데 공자는 예학을 먼저 배운 사람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덕목을 갖춘 사람으로 보았어요. 서민이더라도 예학을 먼저 배운 사람이 더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등용하겠다는 뜻이죠. 학생,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사 예학은 단지 예의와 음악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죠. 선진편 2장. 교사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고생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모두 문화에 없구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걸까요? 학생,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생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말씀이신가요? 교사, 네. 공자는 어려운 시절에 함께 고생한 제자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죠. 학생, 우리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군요. 교사 맞습니다. 공동의 고난을 겪는 것이 사람들을 더 단단히 묶어줍니다. 공자께서는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죠. 선진편 3장. 교사 덕행에는 안연, 민자권, 연배구, 중궁이 뛰어났다. 언어에는 재하와 자궁이 뛰어났다. 정치에는 명유와 계로가 뛰어났다. 학문에는 자유와 자아가 뛰어났다. 여기서 덕행, 언어, 정치, 학문이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덕행은 도덕적 행위, 언어는 말재주,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학문은 지식을 쌓는 일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교사, 네, 정확해요. 공자는 제자들의 특출난 분야를 언급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마다 강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학생, 우리도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겠네요. 교사, 그렇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 팀워크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편 4장. 교사, 회한에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 아내는 공자의 모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아내는 공자의 말씀을 항상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했어요. 이는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학생,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네요. 교사, 그렇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깊을수록 그 사람의 가르침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죠. 선진편 5장. 교사, 효성스럽구나. 민자권이여. 그의 부모 형제가 그를 칭찬하는 말에 사람들이 의심을 품지 않는구나. 여기서 효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생,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교사, 맞습니다. 효성은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의미해요. 민자권은 그러한 덕목을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칭찬받고 있죠. 학생, 우리도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을 잘 실천해야겠네요. 교사, 네.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덕목의 기본이 됩니다. 선진편 6장. 교사, 남용은 시경에 나오는 백규라는 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자 공자께서는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 보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학생, 남용이 시경을 잘 외워서 공자가 그를 높이 평가한 것 아닌가요? 교사, 그렇습니다. 남용의 학문적 열정과 능력을 공자가 높이 평가하여 그를 신뢰하게 되었죠. 이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 학문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신뢰를 받는 데 중요하군요. 교사, 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얻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진편 7장. 교사, 개강자가 물었다. 제자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아내라는 제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였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일찍 죽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생, 배움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아내는 배움을 좋아하는 제자였고 공자는 그런 아내를 높이 평가하셨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덕목임을 보여줍니다. 학생, 우리도 배움을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추구해야겠네요. 교사, 그렇죠.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진편 8장. 교사, 안연이 죽자 부친인 안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서 안연의 것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재주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역시 각자 자기 아들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내 아들리가 죽었을 때도 것관은 있었지만 것관은 없었다. 나는 걸어다니면서까지 것관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말석이나마 대부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자신의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인가요? 교사 네, 맞아요. 하지만 공자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학생, 우리도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교사, 그렇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편 9장 교사 안연히 죽자 공자께서 애통해하셨다. 아, 하늘이 나를 저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 말씀에서 공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 공자가 안연의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사 네, 공자는 안연을 매우 아끼셨고 그의 죽음에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학생, 우리도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군요. 교사, 맞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다운 감정이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편 10장 교사 안연히 죽자 공자께서 통곡을 심하게 하셨다. 따르는 제자들이 지나치게 통곡하십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심하게 통곡하였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공자의 슬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학생, 공자가 안연을 매우 아끼셨고 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사 네, 공자는 안연을 매우 아끼셨고 그의 죽음에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학생, 우리도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군요. 교사, 맞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다운 감정이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편 11장 교사 안연한 회의 죽자 문인들이 그를 성대하게 장례를 지내려 하였다. 공자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리셨으나 문인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내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주었는데 나는 그를 아들처럼 대할 수 없게 되었구나.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제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공자가 안연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서 형식적인 의식보다는 마음이 담긴 소박하면서도 가족적인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는 뜻인가요? 교사 네, 맞아요. 공자는 안연을 매우 아끼셨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생각하는 안연의 장례는 허례허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정성과 슬픔을 담아 조촐하게 치르고 싶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 우리도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군요. 선진편 12장 교사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셨다. 계로가 또 감히 죽음에 묻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는 아직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귀신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사는 것을 모르면 죽음도 알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우리가 먼저 현실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귀신이나 죽음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이나 철학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선진편 13장 교사 민자권은 공자를 곁에서 모실 때 겸손하였으며 자로는 강직하였고 여미와 자궁은 말하는 것이 태연자약하였다. 공자께서는 즐거워하시면서도 안타깝게 말씀하셨다. 유자로와 같은 사람은 너무 강직해서 제명에 죽지 못할 것 같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자로가 너무 강직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강직함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로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선진편 14장 교사 노나라 관리들이 장부라는 창고를 새로 지으려 하자 민자권이 여쭈었다.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떠합니까? 하필이면 왜 고쳐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민자권이 말을 적게 하지만 그의 말은 항상 이치에 맞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필요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말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야 합니다. 말수는 적지만 깊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죠. 선진편 15장 교사 공자께서 유자로는 어찌 검은고를 내 집에서 연주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자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에 공자께서 유는 학문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지만 아직 최고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자로가 학문의 상당한 수준에 올랐지만 아직 최고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자로는 상당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완전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이미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진편 16장 교사 자공이 사자장과 상자은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렇다면 사가 더 나은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것도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적게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선진편 17장 교사 개씨가 주공보다 부유한데도 영구는 그를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재산을 더 늘려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울리며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해도 좋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연구가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어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더 늘려준 것을 공자께서 비판하신 것인가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비판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불공평한 일을 목격하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진편 18장 교사 시자고는 고지식하고 상증삼은 느리며 사자장는 치우치고 유자로는 거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각각의 제자들이 가진 단점을 지적한 것인가요? 교사 맞아요. 각 제자는 각기 다른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진편 19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회안에는 수양이 거의 도에 가깝지만 자주 끼니를 굶었다. 사자공는 천명을 받지 않고 장사로 재물을 불렸는데 예측이 자주 적중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아내는 도에 가깝지만 가난했고 자공은 예측이 잘 맞아 부를 쌓았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두 제자의 예를 보여줍니다. 아내는 수양을 중시했고 자공은 현실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진편 20장 교사 자장이 착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착한 사람은 성인의 자치를 따르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나 그러나 성인의 경지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착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지만 성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착한 행동은 중요하지만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착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선진편 21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실하고 조리 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군자다운 사람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태도를 지닌 사람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성실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군자다운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겉모습이나 말의 태도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군자는 내면의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선진편 22장 교사 자로가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부형이 있는데 어떻게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염유가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소화가 유자로가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는 부형이 있는데 어찌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고 부형군은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는 들은 것을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하시니 저는 의혹이 생겨 감히 여쭙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자께서는 부형유는 소극적이고 물러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려고 한 것이고 유자로는 용맹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각 제자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다르게 조언하셨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상황과 사람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선진편 23장 교사 공자가 광이라는 곳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안연이 뒤쳐졌다. 공자가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자 안연은 선생님께서 살아계신데 제가 어떻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안연이 공자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것인가요? 교사 맞아요. 안연은 공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가치에 대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충성과 헌신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선진편 24장 교사 세도가인 계자연이 공자에게 중유와 연구는 훌륭한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나는 그대가 색다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중유와 연구에 대해 묻는군요. 이른바 훌륭한 신하라는 것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다가 불가능하면 그만둡니다. 지금 유아군은 인원수를 채울 뿐인 신하에 불과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계자연이 그렇다면 그들은 제 말을 잘 따를까요? 라고 여쭈었다. 공자께서 아버지나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그들도 역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중유와 연구가 훌륭한 신하는 아니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훌륭한 신하는 도를 따라야 하며 불가능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받아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진편 25장 교사 자로가 자고를 비읍에 수령이 되게 하였다. 공자께서 남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자 자로는 백성이 있고 사직도 있는데 하필이면 글 공부를 한 후에야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공자께서 이래서 나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학생 자로가 글 공부를 하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공자께서 비판하신 것인가요? 교사 맞아요. 공자는 기본적인 학문과 수양 없이 정치에 나서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에 필요한 준비와 학습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재주만 믿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